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직장이 거제도였습니다. 거제도. 왜 거제도에 갔는가? 아무데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력서를 내면서도 되지 않겠나, 써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속마음은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자격증 외에는 전기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저하고 똑같이 공부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고 나온 놈이 뭐 무슨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답만 내온 거지. 답만 내워가지고 61점에 합격하고, 실기도 61점, 이론도 61점, 뭐 이렇게 합격한 것 같아요. 제주 사람이지만 거제도라는 것은 들어봤어요. 왜? 공부할 때 거제 포로 수용소라는 것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거제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제도에 직장 자리가 났대요. 거제시 사등면이라는 곳에 태양실업이 있대요. 지금은 뭐 오뚜기 이공장인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 자재를 어디서 가져가냐면, 부산의 그 남포동, 배로 와서 남포동에서 전기 자재를 공장에서 가져가요. 근데 공장의 전기기사가 그만둬 버린 거지. 왜? 실력을 조금 쌓으니까 전기기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법은 있어가지고 전기 이제 산업기사 이상을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자, 그런데 거제도는 공장에 전기기사가 진짜 필요한 곳이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제도 공장에서는 이제 오지잖아요. 오지기 때문에 누가 가지를 안 하는 거야, 전기기사가. 거기에 거제도에 전기기사가 있지도 않고, 자격증자가 거제도에 몇 명 있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니까 부산 남포동의 그 자재상, 전기 자재상에 부탁을 하니까 전기 자재상에서 학원으로 부탁을 했고, 어디냐고 물었더니만 거제도래요. 거제도로 이제 가보라고. 그게 언제냐면 1988년도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인 것 같아요. 성포항이라는 데서 내리고, 거기에서 뭐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하여간 공장까지 가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요. 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 당장 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출근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뭐 실력을 물어봐야 되는데 출근하세요 물어봐요. 하하, 그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근데 이제 취업은 됐으니까 기쁘잖아요. 기뻐요. 근데 제가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죠. 그냥 출근하라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직장을 지금 원하는데 월급을 뭐 따지고 근로 조건을 따지면서 출근할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출근하세요 하니까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조금 그 총무 쪽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와서 오면은 우선 숙소가 기숙사가 있다. 여기서 이제 오면은 빈몸으로 오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주섬 이제 옷까지 챙기고 이제 출근을 한 게 88년 12월 크리스마스 지나서 26일인가 27일인가 이제 공장으로 출근을 한 겁니다.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공장에 또 크기가 있잖아요. 공장의 부지가 1만 평입니다. 그 다음 건물도 엄청 많아. 우리가 변전실 하는 거는 외부 변전실로 유입변압기가 이제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뭐 배전반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건물 내부에서 보이는 배전반, 이런 배전반도 아니었어요. 고압 배전반은 이제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고 저압 배전반만 존재했습니다. 변압기가 이제 델타 결선인 것 같아요. 220이었거든요. 모터가 삼상 3선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20 모터를 전부 썼거든요. 접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뭐 전기 세면 그냥 5만 대가 전기가 다 샜어요. 모터에 접지한 적이 없어요. 접지선을 보지도 못했고,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전기를 썼는지
예, 그때 사진을 뭐 좀 찍어뒀으면 좋았는데 사진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예, 삼선식 220 나왔으니까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었다. 추정해보면 그렇습니다. 17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공장에서 열심히 그 배우면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총각이었고 거제도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탈출을 하는데, 핑계거리 나오지 않고 공장에서 다 잘 도와줬어요. 잘 도와줬는데 오직 한 사람, 이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조금 성질이 급해. 그래서 모터가 어떨 때는 하루에 한두 대씩 계속 타요. 물공장이니까 모터가 많아요. 그 모터가 타면 이제 모터를 떼내고 그것을 수리하러 고현읍이라는 곳에 가서 수리하러 갔다 와야 돼요. 그걸 맞게까이 하는데, 그때는 모터가 타면은 한 4시간 정도면은 이제 수리가 됐습니다. 예, 긴급 수리할 때는 그냥 바로 코일 감고 그 다음 뭐 그 에나멜인가 뭔가 막 칠해. 예, 코일에 칠하고 그걸 마르기도 전에 조립해서 돌린 적도 많아요. 왜? 공장에 돌아가야 되니까. 예비 모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왜? 규격이 다 틀려요. 콘베어의 규격이 다 틀리고 하니까 예비 모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었던 때 1990년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노는 날이죠. 빨간 날이에요. 예전엔 식목일 날 놀았던 것 같아요. 빨간 날이라도 놀지도 못하고 이제 폐수 처리장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이제 바닷물을 공장으로 보내는 고가수주가 있었어요. 고가수주에 자동제어, 즉 플로우 트레스 선을 철거를 해야 된다. 출근하자마자, 그때는 출근이 8시였습니다. 뭐 벤치하고 뭐 챙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가수조가 11m 높이에 있었는데 11m 높이에 올라가서 철거를 작업을 합니다. 근데 고가수조는 제가 이제 몇 번 올라갔었냐 근무하면서 한 10번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은 고가수주에 플로트레스 전극봉이 3개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게 바닷물 때가 끼면 이게 잘 통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닦아주러, 왜냐하면 자동 제어가 그 전극봉을 이제 전기를 인식을 해서 물 수위를 인식을 해 가지고 계속 이제 펌프로 펌핑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떨어지면 펌프가 돌아가지고 바닷물을 다시 올려주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 여러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도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4월 5일 날 올라가서 물탱크 주위에 이제 철판이 깔려 있고 1.8m 높이의 물탱크, 50톤 물탱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위에 올라가서 철거하고 전선 던지고 이제 1.8m의 옆에 이제 판이 깔려 있으니까 그 밑으로 뛰어내려야 돼요. 올라가면서 사다리를 갖고 갑니까? 못 올라가죠. 올라갈 때 사다리가 뭐 지금처럼 안전 사다리도 아니고 11m를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다리였거든요. 그걸 타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물탱크에서 선을 철거하고 뛰어내렸는데,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이제 그 발판이 30년 동안 공장에 있었어요. 이게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이게 뚫려버린 거야. 이렇게 뚫려버린 거야. 뚫려서 쏙 해서 그냥 빠져버린 거지. 저가 철판이 뚫리면서 11m 높이로 11m 높이에서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생겨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11m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성하겠어요? 안 성하잖아. 눈 떠보니까 옥포 병원이라는 곳에 들어놓여 있더라고요. 어디에? 중환자실에.
이제 눈 떠보니까 호흡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 산소 호흡줄이 이 폐까지 다 집어여져 있었고 호흡이 가쁜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호흡이 막 가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았던 것은 뭐가 안 다친 거예요? 뇌가 안 다친 거예요. 뇌가 떨어지면서 그나마 완충 작용을 한 것은 이제 물탱크를 세우면서 이렇게 파이프로 막 조립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어디 파이프에 탕탕탕탕 부딪혔나 봐.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제가 이제 퇴원해서 갔을 때는 그 물탱크는 다 해체되어서 없었어요. 중대재해잖아요, 중대재해. 근데 뭐 그때도 산업안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고도 안 되고 양기사 월급 줄 테니까 알제 월급 줄게. 월급 준다니까 그냥 산재 신고하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병원비는 회사에서 물어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공장에 다시 복귀하니까 일 안 해도 좋으니까 몸이나 잘 추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뭐 들지도 못하고 뭐 아프니까 이게 덜 나은 거야. 뭐 들으려면 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며칠 근무하다가 야 안 되겠다. 기회는 이때뿐이다. 기회는 이때뿐이다. 제가 이제 섬을 탈출할 기회, 즉 거제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을 탈출할 기회는 이때뿐이다. 17개월 근무했거든요. 17개월 근무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경력도 쌓였고 뭐 모타도 뜯을 줄 알고 시퀀스도 조금 공장에서 공부했고 하니까 자신이 생겨. 그래서 부산에 이제 아름아름 직장을 알아보니까 부산에 자유건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을 뽑더라고. 면접 보러 갔는데 자격증 보고 몇 마디 뭐 물어보더니만 뭐 좀 아는 거 있으니까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바로 그냥 출근하라 하더라고. 출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거제도 가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양기사 오늘 일 잘하지 하는데 잘하지가 하는데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하니까 이야 환장하는 거예요. 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놈이 이제 갈 때가 됐는가 보다 생각하고 몸도 안 좋고 그나마 자기들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가면은 공장의 전기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비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없는 동안에는 이제 그 공무 출신이나 보일러 출신들이 제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많이 고생을 해요. 공장에서. 자유건설이라는 곳에 출근을 하니까 뭐 건설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 그거에서 자유흥업이라는 곳이 있대요. 흥업. 그 어딘가 했더니만 이제 태종대 자유랜드에 가서 근무하랍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야 뭐 열차도 타고 뭐 반박카도 있고 5만 개 다 했어요. 하여간 그 다음에 바닷물 수영장도 있고 처음 직책을 아예 주임 주더라고요. 기사 있으니까. 근데 일을 좀 했어요. 잘하니까 3개월 만에 계장으로 바로 승진시켜줘요. 11개월 동안 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기회가 한번 온 것이 뭐냐면 산업안전기사가 이제 자격제도가 뭐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강화됐지만 그때도 있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가. 산업안전기사를 뭐 어떻게 그냥 다 빼워서 공부했는데 이론이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떼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2년을 어떻게 됩니까? 17개월 근무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접수해 보려고 그 경력증명서를 떼러간 거예요. 이제 거제도를 갑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차를 빌렸잖아요. 프라이드 형님 걸 빌렸는데 그냥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도 뭐 보험 제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차를 빌리면 보험을 넣어야 되잖아요. 보험 안 넣었어요. 그땐 그런 시절이 있어서 보험을 그냥 안 넣고 그냥 차를 막 빌려주던 시절. 8시부터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바쁘거든요. 공장이 바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침부터 뭐 거기 가서
뭐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못하고, 지금처럼 뭐 막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뗀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져간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오거나 아니면 타자기로 탁탁탁탁탁탁 쳐가지고 경력증명서를 떼주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러니까 공장에 8시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디 밖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한 10시쯤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장 밖으로 다시 바로 나가면 큰 길이니까 이제 나가서 고연읍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장 밖으로 나오니까 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버스가 얼만큼에 한 번씩 오냐면, 통영에서 와요. 그 버스가 얼만큼에 한 번씩 오냐? 50분 만에 한 번씩 와. 50분 만에.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 지금처럼 뭐 버스 안내 뭐 시간표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딱 잘 맞지도 않아요. 한 두어 번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서 어디 가냐고, 저 고향 가는데 방향이 같으니까 태워준다고 하니까 이제 차를 탔어요. 어떤 분, 아가씨 한 분하고 어떤 어르신 분이 탔는데, 바로 출발해서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해군강을 어떻게 갑니까? 물어봐요. 해군강 가본 적도 없는 저한테 해군강을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더라고. 저도 해군강 간다고 얘기했어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런데 한 분이 더 탔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사곡 삼거리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곡 삼거리에서 내려와서 고연으로 가는 버스가 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워서 그 아저씨 보고는 저 차 타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사곡 삼거리를 질러 가지고 이제 해금강 방향으로 갑니다. 해금강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해금강 방향, 저쪽에 있을 것이다. 저 산 너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지도도 본 적도 없어요. 해금강은 들었어. 근데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뒤에 탄 여성분이 간대. 그래서 이제 해금강 쪽으로 갔어요. 태워다 준다니까. 또 그땐 차도 어렵고 모르니까 태워다 준다는데, 그때는 뭐 그럴 시절이었어요. 차 탔어요. 그 프라이드 앞에 다시 세워가지고 앞으로 타라고. 서로 그냥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제가 휴일이 제 휴무일이 금요일이었어요. 랜드는 토요일 일요일이 바쁘니까 평일에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가서 있었는데, 이거 뭐 옆에 아가씨가 타는데 금요일 날 돌아다니는 아가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탄 거야. 그래서 이제 물었어. 왜 이 시간에 해군강을 가냐고.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12일 날,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팔 옷을 입은 게 아니고 10월 10일이지만 10월 12일이니까 긴팔 옷을 입은 거지. 긴팔 옷을 입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해군강으로 이제 가는데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냥 뭐 여행 와서 간대. 여행? 그럼 노냐? 놀고 있어요? 하니까 아니,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서문과? 그러니까 그냥 교사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그럼 서문과에 있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더라고. 교사라고 그러대요. 교사 1년 차. 야, 그 대학을 4년제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2년제. 제 차에 교사가 탄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이리저리 가면서 사진 찍고 해군강 가서 다시 사진 찍고 사진기를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해군강까지는 태워줘야 되잖아. 간다는 곳이 해군강이니까. 해군강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하루 놀고 있으니까 나도 오늘 논다. 그러니까 내 차로 해서 부산 가서 놀자. 부산 가서 뭐 여기저기 이제 막 놀았어요. 기회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서두를 길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제 제2의 기회가 온 겁니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도 모르고 헤어졌는데, 근무하는 곳이 경남 남해의 물건 국민학교, 예전엔 국민학교에 근무한다고 하는 거예요. 1학년 교사. 이름은 몰라. 그 위치만 한 거죠.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뭐 만날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야,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저 사람을 사귈 수만 있다면. 그날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해에서 와서 근무한 친구가 남포동에서 볼링장에, 그 친구도 이제 그때는 기능사였고 기사를 공부를 같이 했는데 취득이 안 된 때였어요. 저는 기사를 취득했고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기사를 취득했고, 그 친구에게 물어본 거지. 남해 출신이니까 남해는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간다 등등등등 해서. 또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전화를 갖고 있던 시절도 아니고 집집에 전화 있던 시절도 아니고 공중전화만 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교무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물건국민학교 전화 번호를 알아내서, 어떻게 알아냅니까? 114로 전화하면 알아내. 그거는 얘기해 주던 시절. 114로 해서 교무실로 전화해서 1학년 선생님 바꿔달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만, 그때는 꼬치꼬치 뭐 물어보면서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없었습니다. 바꿔달라면 그냥 바꿔줘요. 지금은 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누가 바꿔줍니까? 뭐 누구십니까 해서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꿔주죠. 전화했더니만 방송 마이크로 1학년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하면서 방송하면, 수업하다가 그 방송을 듣고 뛰어와서 전화 받던 시절. 이 여차 2차에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갈 일이 있다, 한번 보자,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안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전화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노니까 금요일날 갈 일이 있는데 볼 수 있냐고 하니까, 그때 마침 남해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남해읍에서, 남해 국민학교인가? 그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전 하면은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점심때 가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제 핑계를 만들어서 만났습니다. 5번인가 6번 만나가지고 이제 사귀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과정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끝도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인생이 전환점을 맞을 기회가. 그러면 이런 기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을 자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람을 하나 얻는 거죠. 그 이후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저하고 지금 34년을 살고 있나요? 92년도부터 살고 있으니까 33년, 4년을 지금 같이 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에 입문하려고 하는 기회나 아니면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 이런 기회가 생겼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새벽 3시 30분부터 방송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새벽에 일어났겠냐? 기회가 온 겁니다. 저에게. 여기에 실버 버튼도 보이지만, 이 버튼을 얻기까지 2년 동안 죽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ING예요. ING. 그래서 시설관리 실무 방송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는 도전하는 거. 제가 경험한 것을 공유하면서 도전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도전하고,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장을 찾을 때 들어가서 해결하시라. 모든 거 해결은 어떻게 밖에서 해결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2탄 얘기, 3탄 얘기도 뭐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2탄 얘기, 3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